일단은 헌재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이 직접 신문을 하고 예. 김용현 전 장관하고 뭐 문답을 하면서 예. 기억나시죠? 예. 했더니 김용현 증인이 말씀드리니까 기억납니다. 예, 예. 뭐 전공의 처단 문제 뭐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짜여져 있는 어떤 각본이나 예, 예.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의원님은 이게 헌재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모습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수가 헌재 직접 출석을 해서 예. 말씀하셨던 김용인 전 장관하고 직접 신문을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쿵짝쿵짝 하더만. 쿵짝쿵짝. 장군이요, 뭐 멍군이요 하면서 예. 약간 웃음기도 띠면서 웃으면서 예. 모든 재판을 받는 사람 자기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권리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걸 보고 이것은 국민은 못 오겠습니다. 자기 법에 보여지는 자기 방어권 보장을 차원을 넘어서 네. 이것은 국민은 못 오겠고 바이든 날리면에 시즌 2를 생각한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씨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 나와야죠. 윤석열 씨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 자꾸 거기 나온 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증인의 마음을 흔들므로써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 흔들어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언론에 비추면서 많은 극우 세력들을 지지하는 효력을 나타내죠. 본인으로서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네. 그러나 재판은 매우 부정적이죠. 윤석열 내란숙의 이러한 모습을 본 네.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반헌법적 태도, 유선적인 태도를 보면서 네.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당연히 느낌을 받았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증이 계속 굳어지겠군요. 그래서 예.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헌재 재판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고 최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헌재 심판 과정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이야 지금. 그래 이것도 이판사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마치 자기가 이제 검사인 것처럼 막 질문하고 예. 답변을 끌어내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국민을 입장에서는. 기만하고 국민을 못 오가고 네. 어떤 국민을 무시한 개돼지 취급한 것이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네. 김용현은 왜 맞춰주는 걸까요? 거기서는 헌재에서 형사재판 과정, 그 검찰 진술 과정과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 나가서는. 김용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맞춰줘야죠. 그 엄청난 신뢰를 받았고 예. 또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가장 윤석열과 함께 궁합을 맞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윤석열 내란 속에 눈빛만 봐도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 참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아요. 호흡이 잘.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 홍장원, 뭐 여인영, 또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어. 제가 윤석열이라도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나가서 그럼 홍장원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진술이 예.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 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그 사람과 윤석열이 딱 대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오늘 이제 이진우, 예, 그 여인영, 여인영, 홍장원, 이제 세 명이 나오죠. 네, 여기 오늘은 주요 정치인의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그렇죠. 매우 그 중요한 쟁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인영이나 이진우는 네. 현재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아하, 재판. 진술을 있습니까? 거부하도 예, 그걸 비난하기 어려워요. 아하, 자기 형사 재판에 예.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은 이런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진술을 하려고 보고 또 국회에서 했던 태도를 봤을 때 그 어떤 말하는 태도나 네. 내용을 봤을 때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관전 포인트는 예. 윤석열과 홍정 국정원과의 어떤 직접 신문 그러니까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 이야기할 거예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럼 굉장히 신빙성 있고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 마주하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좀 피청군이 나가서 진술하거나 예.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인 좀 압박을 부담감이 받죠. 있은 그런 예. 상황에서 답변하니까 이게 좀 또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가림막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청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 가림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일단 진술이 오염되고 번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는 오히려 신빙성은 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럼 압박감을 이겨낸 진술. 이겨내고 한 진술이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게 생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생중계 안 됩니까? 생중계는 안 되고 지난번에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생중계 안 되고 바로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그걸 예.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예, 볼 수 예. 있고 예. 뭐 쭉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중계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윤석열의 태도를 봤을 때 와서 자기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거고 만약에 당연하죠. 한다면 예, 예.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예. 거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 이것도 생중계로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가 윤석열 변론에서? 입장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꾸 극우의 메시지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 현재 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재판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이런 입법 폭주, 네. 그들의 말로 하면은 입법 폭주, 야당 독재를 함으로써 이 종북 세력이 이 윤석열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예. 파괴하려는 것을 내가 지키려다가 이런 피해자가 됐다.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네. 젊은이들이요, 군인이 일어서라. 아하.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내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선동한 거죠. 무언에 선동하고 유언에 선동하면서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란을 계속 끄집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지금 관저에 있는 거나 옥중에 별 차이가 없어요. 영향력이 있어서. 걱정이네요. 장소 이전만 됐을 뿐입니다. 예, 장소 이전만 돼서 지금도 윤석열은 계속해서 어, 관저에서 했던 모습을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지 보여주고 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도 빨리 좀 끝내는 게 헌재 입장에서도 나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일단은 2월 중순까지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 기일이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 제 기억에는 2월 말까지 하면은 네, 매주 화목 집중하니까 아마 17번? 2월 말까지 하면 17번인가 15번인가 뭐 12번인가 17번 될 겁니다. 아마 12번 정도 될 것 12번 같아요.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번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에 비해서 이거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심리는 2월까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끝날 겁니다.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길게 2월 안에 끝날 거다. 끝나고 이제 심리는. 평의를 해야 되니까 네,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 3월 초 한 10일 정도면 선고가 되지 않을까. 3월 10일 정도. 예, 예. 이게 윤석열 쪽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든 늘려가려고 이걸 기일을 계속 늘려야죠.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예. 헌재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월, 그럼 뭐 5월 뭐 조기 대선 예, 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예. 상황인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탄핵 심판 계속 길게 늘려가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될 것 같고 예. 형사 재판도 이제 20일부터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형사 재판도 지금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또 어떻게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은? 형사 윤석열 내란 수석 입장에서는 네, 내란죄가 유죄가 되면은 형이 사형 무기니까 재판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유죄가 그렇죠. 어차피 그거 뭐 빨리 하던 게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 입장에서는 빨리 할 이유도 없고 국힘 입장에서는 네, 이거 탄핵이 늦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또 선고가 되는 것을 그렇게 서로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네. 늦어진 게 좋아. 아무튼 이쪽은 윤석열 쪽은 좋은데 형사 재판은 1심은 이제 6개월간 신병을 구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지 못하면은 신병을 풀어줘야죠.
그래서 6개월 안에 끝내는 게 중요해 보이고 또 지금 보면은 만약에 파면이 된다 그러면 예, 예. 권력 그 권한남용 이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시 한번 기소해가지고 그렇죠. 구속기간을 늘리는 거. 그것도 그런 대안도 있어요. 예. 파면이 되면은 6개월 안에 파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기타 범죄로 추가 기소가 되면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 고려를 해야 된다. 이 형사재판에서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빨리 예.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3심까지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형이 확정되길 바라고 있을 텐데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일단은 유죄입니다. 100% 유죄. 이게 유죄하면 유죄 나올 게 대한민국 한 사건도 없어요. 지금과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기가 뭐 여러 변명을 하는데 변명 다 받아 드리더라도 본인 인정하면 갖고도 죄가 됩니다. 본인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회와 중앙선관위 군인 보냈다는 거, 경찰 보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뭐 이제 280명 정도라고 계몽령이 됐든 했다. 계몽령이 됐든 예. 경고성이 됐든 이런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네. 군인과 경찰을 중앙선관위와 그렇죠. 또 국회에 보냈고 네. 이런 것만 보다 본인 인정한 것만 하도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이제 검찰의 이 공소장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군병력 1,000명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그것도 예. 이제 국회와 중앙선관위 예, 예. 꼭 집어가지고 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예. 수사 결과는 예. 그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군경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윤석열의 혐의를 또 검찰이 낱낱이 적시를 예. 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김용현 비롯한 다른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예. 그런 공소장과 다 합쳐 보면 뭐 김용현 공소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얘기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예. 그걸 볼 때 재판 과정에서도 유죄 판단이 100% 내려질 거다. 100% 내려집니다. 윤석열 국민들이 네. 불안하죠. 불안하죠 지금. 자꾸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만은 네. 그러나 현재의 시간과 사법부 시간은 유죄와 탄핵 인용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으니까 그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저희 인터뷰하다가 계속 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정말 예. 유죄 나옵니까? 예. 하면 됩니까? 이 얘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예. 매일매일이 불안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랜 법조 경험 왔을 때 이거 네. 100% 유죄가 이 탄핵 인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양분남 믿으십시오. 의원님.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어제 공소장 나온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옥중 노트를 봐도 그렇고 윤석열 병력 철수 지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원 아닌 의원이 맞다 예. 이런 얘기도 써놨고 또 병력 투입 목표는 질서 유지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또 이 여러 옥중 노트나 의견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예. 윤석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지시를 받은 그렇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재판부에서 아니 윤석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예.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상하듯이 유죄 쪽으로 갈 거다. 예. 1심, 2심, 3심 쭉 나갈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믿어보도록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까 체제 전복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란 말이죠. 예. 부정선거론. 이거는 왜 들고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본인이 계엄을 일으킨 정당성을 중에서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네. 반 종북 세력, 네. 입법 폭주 네. 이거 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선관위에 병력을 그렇죠. 보낸다. 그래서 자기 계엄의 네. 명분이었고 이 부정선거가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걸 계속 주장해야지만이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걸 계속 확대 재상선해야지만이 네. 극우 세력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이 되지.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론을 계속 얘기해야 그렇죠. 지지층도 좀 모이고 예.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예. 그 주장도 되고 그것도 전략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예. 국회에서 입법 폭주 탄핵했다는 것은 네. 윤석열 씨 말 자체로도 정당성이 떨어져.
국회는 그러는 것입니다. 입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걸 설득을 못한 자기 책임이죠. 그런데 부정선거. 네. 이거 부정선거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이 더 정당이 더 확보되는 것이지. 아하, 부정선거 이걸 계속 주장을 한다. 사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자기 이제 동기인데 자기 동기인데 될 수가 없는 거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선관위에서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리고 설사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뭘 해야 되죠?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총차고 군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국회의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하는 것과 네. 부정선거 음모론 중에서 이 후자 부정선거가 더 세게 먹힐 수가 있다 이것이죠 지금. 야, 이 부정선거론을 빼뜨리고서는 윤석열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나 또 정치적인 극우 세력을 선동시키는데 준동시키는데도 동력이 떨어져요. 아하. 부정선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 부정선거라는 걸 믿기 어렵고 사실은 예. 부정선거 얘기하면 윤석열이 0.73% 이긴 거 자체에서 예. 아니 우리 저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그거는 뭐 맞다 그러고 10% 이길 건데 오히려 부정선거가 잘 안 돼가지고 겨우 이겼다 나는 그런 얘기를 윤석열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씨의 그 사고의 이 체계가 보통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체계가 다른 것이죠. 예. 극도의 에고이스트라고 보면 되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선거에서는 0.73포인트보다 더 많은 퍼센트를 이겨야 되는데 적게 나왔으니까 부정선거를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 하면 이기지. 누가 0.73% 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고 자체가 너무 편협됐다. 예. 너무 극우 유튜버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비극이죠 지금. 계속 거기에 심취해서 맞아. 내가 진리가 없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는 다 부정선거 때문이야. 극도 이기주의 에고시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취급한 거야. 내가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방어과 세력 때문이야, 중국 세력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황교안 전 대표가 했었고, 또 이제 지나서 또 윤석열 또 하니까 아니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럴까? 검사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과 함께 계시기도 하셨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는. 잘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안타깝지만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뿐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세간의 도는 말처럼 총장을 하고 나서 정치인으로 변신할 계획이 없었던 거죠. 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한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안 해보고 정치를 안 해봐서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또 그분의 인식 자체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옛날 절대 왕정, 전제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밑바닥에 내려와서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승진을 해본 거예요. 총장에서 대통령. 그게 이제 비극이네요. 그게 비극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윤석열 입장에서 비극인 상황이 됐고 저같이 국회의원 하려고 지역에 나서 3년간 빡빡 키고 슈퍼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네요. 바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승진을 해버렸어. 승진해버렸어. 비유가 싹싹 귀에 들어오네요. 쏙쏙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옳고 절대 선인데 나를 이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야당이니까 그걸 날려버리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 권한 중에 보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네. 이걸 해야 된다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외환 유치 혐의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보다가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걸 뺐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 파 내려가고 있지만은
의심스러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을 그렇죠. 향해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언젠가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사해야 되고 예. 내란 특검법 이번에는 빠져가지고 뭐 예. 최상목이 또 거부권 예. 행사했지만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언젠가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북한에 왜 무인기를 보냈는지 북한 뭐 전단을 뭐 천만 장 만들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군에서 오물풍선에서 원점 타격, 연점 타격하려고 했고 또 NLL에 대해서 네. 그 어떤 공격 이런 부분은 전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윤석열에 대한 수사 계속 우리 이어가야 민주당 된다. 내에서도 네. 외환 유치에 관련해서 일단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늘 추적하고 그렇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정도영 단장을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도 돌아가서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셨군요. 아유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예, 외환 유치 이 혐의도 저희가 네. 파헤쳐야 된다. 예.